매주 월요일 정치권 최대 이슈를 놓고 두 분의 최고의 정치 논객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오늘도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누구 발언인지 아십니까? 발음이 좀 제가 좀 비슷하게 몰락했는데 홍준표입니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소셜 미디어에 이런 말을 하면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두 분 홍 전 대표 정치 복귀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뭐 언제 그만뒀나요, 이분이? 근데 워낙 참을성이 없는 분이라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잘 네. 모르겠어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네. 말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MF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거나 네. 이게 나라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야당에서는 뭐 계속 공격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말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권 야당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이렇게 복귀를 선언한다.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당대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비대위가 네. 어쨌든 막바지거든요. 네. 인적 쇄신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이어서 전당대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또 늦을 수도 있죠. 일각에서는 지금 노회찬 전 의원 그 유고로 생긴 창원 성산인가요? 보궐선거 얘기가 있습니다. 4월달에. 거기는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마 없다고 판단해서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 시점이냐? 왜 지금 시점이죠. 네.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협위원장 뭐 교체하겠다 어수선하잖아요. 그럴 때 시선 집중하기는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기를 뭐 홍준표 전 대표 개인 입장으로 보면 이 타이밍은 시기는 좋다. 이 타이밍은 말이죠? 좋다. 아.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을 복귀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도 있나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저도 이런 궁금해가지고. 통계를 내기도 하나요? 홍준표 전 대표의 최근 발언 중에서 네. 두 가지는 같은 진영에서도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귤 보냈을 때 네. 북한에 예. 귤 상자 귤 안에 안에 뭐 들었다. 귤만 들었겠느냐 네. 이 발언을 문매를 좀 맞았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어디서 이런 조사를 했죠? 근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홍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거든요. 환영 일색이죠. 여당에서 말이죠. 예. 저도 환영한다는 트위터 날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죠. 여당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뭐 언제 뭐 그만둔다더니 왜 또 나타나냐 이래야지 정상인데 네. 환영 일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야당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천덕꾸러기라 그러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친박 중심으로. 친박 의원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 정치활동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확고한 지지층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여당도 왜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대표가 정계 복귀라는 말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같은 편에서는 곤혹스러워하고 네. 반대편에서는 환영하고 이런 정계 복귀 나온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런 경우가 없었네요. 없었어요? 보니까. 자, 자유한국당 내부를 그래도 좀 더 보면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이 또 세졌습니다. 홍 전 대표가 복귀 선언하니까 인적 쇄신에 대해서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조강특위에서 나온 결정하더라도 내가 자를 사람 자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홍 전 대표 복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네. 쇼통이다. 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했어야 되죠. 괜히 전원책 변호사 가지고 뭐 쇼통한 거 아니에요? 쇼하고 이벤트하고 그러다가 결국 전원책 변호사하고 갈라서고 본인이 이제 와서 지금 사실은 칼자루를 잡은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칼끝을 쥐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칼끝을 쥐고 있는 게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그리고 2월 달까지 전당대회를 하려면 네. 12월이나 1월 초까지는 늦어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박하기 그 때문에 전에 그렇죠. 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지금 절박해요. 김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비대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면은 더 이상 이 양반한테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들어가 예. 봤습니까? 예. 그랬더니 하여간 될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치기가 너무 늦어서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친박 핵심 네. 또 김무성, 홍준표 정도는 정리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하고 김무성 의원은 뭐 불출마 선을 지금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친박근혜를 팔을 좀 제거하는 거를 아니 목적으로. 친박 핵심뿐이 아니라 그러면 네. 친박계만 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음. 그때 이제 보면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기준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네. 2010년 총선 공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람, 당 사당화에 앞장서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 조장했던 사람, 네. 대선 패배와 문재인 정부 폭주의 계기가 된 당 분열에 책임 있는 분, 영남 지역에서 뭐 존재감과 활동이 미미한 분 쭉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친박 핵심만 하면 안 되고 예. 김무성, 홍준표 정도 상징적인 인물들을 정리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좀 비박 쪽으로 막 손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반발을 사고. 정도원 의원님은 예. 종치는 거 전문이잖아요. 종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날 샜다. 날 버스 샜다. 지나갔다. 아 이거 더 이상 그렇게 시간 생각합니다. 없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DJ나 YS 시절에 네.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총재 시절에는 가능해요. 음. 근데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더군다나 이런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것도 친박 핵심이라면 자유한국당에 근간이 되는 사람들인데 네. 쳐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렵다는 네, 거죠. 그리고 분란만 일어날 거고 네.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그리고 됐다. 전당대회 하려면 전당대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보통 하거든요. 네. 저는 분란이 일어나서 그 지경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쫓아낼 수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나가라 이렇게. 나가서 하면 나가죠. 못 아니 그러니까 나가겠다. 정치라는 게 무슨 법대로 하는 네.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이 실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 당에서 또 지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뭐 만만한 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원 당규상 여러 가지 규정을 활용해서 거부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 때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잖아요. 거의 국민 혐오 발언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하면서 정상적인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때 여론의 힘으로 채야지 김병준 개인의 힘이 어디 있어요. 네.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김병준 비대위가 시작되기 전하고 후하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상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팍 올라가야지. 네, 이 힘이 양반이 실리는데.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반발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칼집에 있는 칼이 굉장히 예리하지도 날카롭지도 않다. 네. 별로 안 드는 칼이 녹슨 칼이다. 이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친박 비박 갈등이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차 범위 내예요. 그렇습니까? 네.
한 예를 들어 한 5%, 7%, 10% 이렇게 올랐으면 올랐다 그러는데 1, 2% 가지고 올랐다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자, 자유한국당이 분당될 가능성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얘기가 네. 내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이 다 끝나면 바로 이제 내년 말쯤에 사면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친박 신당이 만들어지고 야권이 분열되면서 총선 환경은 여당한테 더 유리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호사가들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도 지금 저 분당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는 게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심점도 구심점이고 지난번에 소위 비박들이 나갔었잖아요. 그때 다시 왔잖아요. 추워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가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근데 정도원 의원님은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낭설을 여의도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박근혜 전 돌아다니죠. 대통령의 네. 사면 얘기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 낭설이라고 예. 저는 보고 예. 일장 춘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 네. 돌아온다 하더라도 옛날의 선거 여왕은 아니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다 쉽지가 않을 것 쉽지 않죠. 않을 그건 것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자유한국당 그 결국 조강특위에서 문자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 무슨 혁신과 대안이라는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거 본인 그냥 영업행위 같아요. 아니 본인이 창당한다는 건 사실 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택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제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댈 수는 없지만 정모 전 의원이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옛날 좀 정몽준. 아니, 네. 정모 전 의원. 보수 쪽에서 전향적인 뭐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네. 또 진보 쪽에서 좀 다소 이렇게 좀 개혁적이니까 뭐라 그럴까 온건한 네. 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우뚝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전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 변호사가 무슨 중심으로 뭘 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일은 근데 가능하지 그런 않고. 분들이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있다면 대체적으로 바른미래당 그 포지션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그하고 이제 달리 자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 새정령 같은 그룹을 만든다는 새정치 거죠. 정치였나? 이게 맨날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총선에 국민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그럼 본인도 거기 갈 거예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아이고 갑자기 지금 말씀 더 아니요 저는 생각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정도원 의원하고 70 좀 친한 분들인 것 같아. 예. 예, 그렇습니다. 금방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아니, 친한 분들은 맞잖아요. 아니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성향상. 그렇죠. 근데 저는 스탠스가. 그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뭐 갑자기 신당이 되거나 신당하는 게 창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19대 때요. 그 전에 저희 진영에서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혁신과 통합이 그때 뭐 이해찬 대표도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같이 들어온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과 세력 세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보수 쪽은 저희 때처럼 혁신과 통합 같은 그런 조직이 저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쉽지 들어요. 않다. 자, 민주당 내부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 관련 조사로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이것도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권력 투쟁까지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일부.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해경 김씨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하려면 문재용 특혜 채용 진위를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영리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네. 예. 문준영이죠. 문재영이 아니라. 네. 영리를 건드리는 건데 정면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박해받는 차기 주자로 입지를 자기를 설정을 지금 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준영 씨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정기국회 끝나고 네. 좀 이러저런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먼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준용 씨 이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국민의당이었나요? 정리가 됐지 않나요? 제보 조작 사건이에요. 예. 조작 제보 사건이에요. 예. 하여튼 그걸로 클리어가 됐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는 네. 자기가 이거를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피소가 됐는데 무혐의로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요? 예,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지금 일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잖아요, 최근에. 네. 이런 어떤 이재명 지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딱히 뭐 그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없지는 않겠죠. 뭐 좀 조정 국면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언론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어떤 거죠? 역대 최저치라고 문재인 대통령 52% 지지율이 제목이 그래요. 역대 최저치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역대라는 것은 예. 대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럴 때 올리는 건데 역대 최저치로 제목을 많이 뽑았어요. 2년차 때 대부분 40%.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네. 조사를 해봤더니 취임 100일 네. 집권 1사분기 때는 YS가 1등을 했더라고요. 90%. 83%. 83%. 갤럽 조사 예.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78%. 그리고 역대 최저치는 갤럽 기준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5%. 예? 말기 때 마지막 때 5%. 마지막 때 깜빡 5%. 놀랐습니다. 5%. 그리고 YS 때 예. IMF 위기 때 6%. 이게 역대 6%.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는 얘기를 역대라고 잘못 표현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 쓴 거죠. 임기중 제목이 가짜뉴스예요. 되는데. 그래서 예. 집권 2년차 4사분기를 때 조사해 봤더니 그건 또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 1등이에요. 최고치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기사 보고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 최고치예요. 집권 2년차 큰 4사분기. 신문사입니까? 몇 군데에서 그렇게 했어요. 메이저에서. 요새 이 말들이 자꾸 이렇게 강화되잖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막 그런 말을 잘못 아니 쓰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말이야. 그 뉴스에 1, 2, 3등 한다는 그 신문사에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처럼 뽑으면 되겠어요?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가짜 뉴스죠. 네. 가장된 거죠. 알겠습니다. MBC는 그렇게 안 하겠지. MBC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첫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저는 강원도 경기도 쪽에 갔다가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아주 두 분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날 산행을 했어요. 큰일 그래서 날 뻔했네요. 망원역에서 7시에 예.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집에서 6시 반에 나왔죠. 눈이 너무 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셨습니까? 그래서 산에? 갔죠. 가긴 또 좋았지. 가셨군요. 대둔산. 볼만했겠습니다. 네, 제 고향. 우리 저는 정도원님요? 녹화를 밤늦게 끝나가지고 네. 그냥 늦잠 자느라고 못 봤어요. 일어났더니 많이 녹았더라고요. 단어 같은가요? 여보세요. 네. 새나라의 어린이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자, 첫눈이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애인이 생각납니까? 첫사랑? 비밀입니다. 저는 첫눈이 온다고요. 이정석 가수 노래가 생각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탁현민 선임 행정관. 네. 지난 6월 때 사퇴 의사를 밝히니까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라고 반려했는데 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탁현민 행정관하고는 네. 전화를 자주 좀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은 정말 개인적으로 괴로워하고 그만했으면 해요. 경무에도 시달리고. 실제로 본인은 힘들어한다는 네네. 거죠. 근데 네. 이제 탁현민 행정관을 메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탁월한 기획력 또 연출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잡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개인 몸이 아니다. 그렇네요. 국가를 위해서 부름이 있을 때까지 놓아줄 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할 만한 인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죠. 네. 거의 이런 경우가 근데 없었죠. 사실 이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미지 관리 담당이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쇼통이냐 아니면 소통이냐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그 네. 평가의 정점에 선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니, 얘기를 너무 하게 되는 거죠.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사실 야당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쇼통이냐 소통이냐 그것을 만들 사실은 도보다리 회담이나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기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는 거죠. 네. 4.27 판문점 그때 회담 때 네. 보면 본인이 사전에 다 진두지휘 하잖아요. 마치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처럼 그렇죠. 그런 걸 다 김여정 하잖아요.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본인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잖아요. 그 네.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결국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 이전부터 네. 어디죠? 그 네팔 쪽 거기도 같이 가고. 같이 갔죠. 뭐 등산 등산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통하는 그 비서를 갖는 것도 행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행정관으로 놔두는지 몰라요. 좀 높여주지. 비서관으로요? 이번에 의전비서관 자리 비었으니까 그걸로 갔으면 좋겠네. 일은 좀 다르지 그러면. 그 이전하고 이거 좀 다르긴 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정치권에는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놓아줘야 됩니까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야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도원 의원님 있잖아요. 예. 그런 비서가 있으면 내치겠어요? 계속 쓰겠어요? 아니, 저도 쓰죠. 그러니까 이걸 야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남 사람 쓰는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벤트는 정치에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이런 식의 감각을 갖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볼 일이지 왜 남이 쓰는 사람을 뭐 쓰지 말라 그러냐. 아니,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첫눈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치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최종 인사권자는 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래서 첫눈이 오니까 또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만주 얘기한 것 같대. 자, 하여튼 뭐 청와대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좀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김종천 의전비서관 전 비서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전도 이전에도 좀 말이 많았죠. 이번에 음주운전도 문제가 됐지만 구설수가 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셈에서도 사진도 못 찍고 네임펜으로 서명하고 뭐 이런 실수가 아닌 게 의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보통 외교부에서 와서 해요. 외무 공무원 출신들이 예, 하는 예.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그냥 떡하니 저 임종석 비서실장 측근이거든요. 대학 때부터 네. 학생 운동할 때부터 그 뭐 호위무사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인사였어요. 외교부에서 하는 분은 의전 과장. 네. 청와대에서. 의전 따로 비서관- 있다는 아니 거죠? 의전 비서는 원래 역대로 외교관이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천호선, 다르네요. 예. 천호선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에서는 그랬지만 아 그래요? 보정권은 다 외무부에서 외교부에서 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전 과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외교부에서 이제 파견 나온 분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대사로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인데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은 그 전에 이제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네. 했거든요. 근데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은 한명숙 총리 때 그런 거 의전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1부속실장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죠. 조한기 실장이요. 근데 제1부속실장하고 의전비서관하고 역할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은 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용주 의원도 지금 기소 의견을 경찰에 넘어갔고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건가요? 차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기강이 풀어진 거 맞죠? 이래 되면.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엄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겸손하기가 힘들어지고 오만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에 안 맞는 사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쭐해 버렸거든요. 네. 그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더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자, 짧게 이 청와대 그 직원들 비롯해서 공직자들에게 좀 두 분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사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죠. 물론 이제 아주 옛날 얘기지만 아니, 저분은 예. 대통령 투표 날 어느 생방송 가서 투표했을 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청래 의원만 얘기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개인의 생활과 공직 생활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으면 몸을 낮추고 더 낮춰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춰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